러시아의 소리 방송은 방송 개시 88세 즈음하여 대외방송 역사에 빛나는 자국을 남긴 방송 일꾼들에 대한 연재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일꾼들은 가장 극적인 사변들을 직접 목격했을 뿐 아니라 참가도 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유럽 및 라틴 미주 방향의 에스파냐어 방송부 부부장 레오나르드 꼬시체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1970년부터 1973년까지 칠레 주재 소련 국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위원회 특파기자로 활동하면서 세계 역사에 피노체트 장군의 군사정변으로 기록된 유혈적인 쿠데타의 목격자로 되었습니다. 1973년 9월 11일 아침에 나는 수많은 칠레 사람들이 아침마다 듣는 음악 프로를 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두가 좋아하는 음악 방송이 중단되면서 행진곡 소리와 함께 생소한 방송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라디오 방송으로 지난밤에 조직된 일당이 대통령 살바도르 알렌데에게 당장 자리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산디아고의 주민들이 자기 집에서 나오지 말 것을 요구한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라고 레오니드 꼬시체브는 회고했습니다. 이것은 라틴 미주의 역사에 기록된 가장 가혹한 군사정변의 하나였습니다. 일당의 진두에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서 있었습니다. 사회주의자인 살바도르 알렌데의 헌법정부는 전복됐으며 대통령 자신은 라 모네다 대통령궁전 공격 시 희생됐습니다. 피노체트의 정권이 들어앉으면서 칠레에서는 탄압과 수색, 체포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산디아고에 있던 레오나르도 꼬시체브의 특파기자실에서도 수색이 진행되어 사무실이 온통 뒤범벅이 되고 그 자신은 체포됐습니다. 레오나르도 꼬시체브는 다행히도 국민에게 보내는 대통령 살바도르 알렌데의 마지막 호소문 녹음 자료를 보존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Это интересный очень документ. Голос Альенде звучал на фоне уже начинавшегося боя. 이것은 대단히 흥미있는 자료였습니다. 알렌데의 목소리는 대통령 궁전에서 이미 전투가 시작된 배경에서 울려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총탄이 귓전을 스치고 포탄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들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역사의 이 교차점에서 절대로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인민에 의해서 선고되었다. 나는 자기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항복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자센터를 기습하면 로금 테프가 압수될 것이고 그러면 문제가 설 수 있다고 나는 우려했습니다. 정변이 일어난 후 한 주일 지나서 나는 모스크바 방송이 반칠레 선전을 했다는 기사 밑에 방송 대표로 체포됐습니다. 반칠레 선전이란 우리가 칠레에서 벌어지고 있는 탄압과 살인 행위들을 비롯하여 사태의 진상을 보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체포되기 하루 전에 나에게 있어서 귀중한 그 녹음 자료를 대사관으로 가져갈 수 있었고 또한 대사관의 노력으로 석방됐으며 녹음 자료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후 이 녹음 자료는 레오나르드 꼬시체브의 기사와 함께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 방송 그리고 물론 대외 방송을 통해서 송출됐습니다. 바로 모스크바 방송은 알렌데의 마지막 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내 조국의 근로자들이여, 나는 칠레와 우리나라의 운명을 믿습니다. 배신이 되도한 오늘 칠레 인민들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좋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당당한 인민이 걸어나갈 넓은 길이 열릴 날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칠레 만세. 칠레에서 군사정변이 일어난 직후 모스크바 방송은 칠레요 들으라 라는 제목의 새로운 에스파냐어 방송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부에서는 주로 칠레의 망명객들인 저명한 기자들과 작가들이 일했습니다.
러시아 동료들의 협력으로 그들은 칠레의 정세와 군사 독재를 반대하는 투쟁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실제로 모스크바 방송은 군사 독재의 특별한 우려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군사 독재 정부는 방송 중계를 파탄시키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칠레요 들으라 방송은 1973년부터 1990년까지 단 하루의 중단도 없이 송출됐습니다. 피노체트가 사퇴한 후 두 번째 국민 대통령으로 되었던 에드와르도 프레이 따굴레는 2002년에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과정에 러시아의 서리 방송국을 찾아와 칠레요 들으라 방송 프로가 준비되던 편집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보수 작업이 한창이던 작은 편집실에 들어와 귀 방송은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었다고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 모스크바 방송은 당시 칠레인민에게 있어서 기본 방송으로 되었습니다. 피노체트의 엄격한 검열제도의 조건에서도 모스크바의 목소리는 자유의 오아시스였습니다. Radio Moscú comienza su diario programa para Chile. 방송원인 예카제리나 올립스카야의 목소리는 칠레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많은 처녀들은 그 이름을 본받아 까짜려 불리웠습니다. 올해 5월에 예카제리나 올립스카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슬픈 소식은 칠레인민의 마음속에 상스레 아픔을 주었습니다. 칠레 기자동맹은 까짜에 대한 추억이라는 추모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레오나르도 꼬시체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Я хочу зачитать фрагмент из послания президента Чили Мишель Бачелет. 나는 칠레 대통령 미셸 바첼레트가 2009년 7월 1일 이 운동 참가자들에게 보낸 소환의 한 토막을 읽어드리려 합니다. 존경하는 보들, 수천 수백만의 칠레 인민과 같이 나도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흥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의 암흑 속에서 우리에게 안겨준 광명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까짜는 우리 모두의 희망과 슬픔, 항쟁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리가 칠레의 제1방송으로 서건서건 석상이던 방송 통로로 울렸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당시 모스크바 방송을 듣던 칠레 사람들은 오늘 러시아의 서리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에스파냐오 방송은 오늘 유럽 나라들과 20개의 라틴 미주 나라들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서리 방송은 방송 개시 82세 저음하여 11월에 국제 로어 방송 축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축전에는 로어 방송을 진행하는 모든 방송 회사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